안녕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우리 성씨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본관 성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임금들이 절비한 전주이시, 이 전주이시의 시조와 유래, 분파, 이성과 얽힌 설화, 주요 인물, 참고 문헌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전주이시가 경주이시에서 분포되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전주이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정조대왕 이 같은 조선의 임금들을 떠올리시겠죠. 그렇습니다. 전주이시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면서도 조선 왕실의 성씨였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전주이시의 시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주이시의 시조는 이성계보다는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인 이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한에서 시작된 한 집안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태조 이성계에 이르고 다시 조선의 수많은 왕과 왕자들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100개가 넘는 분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전주이시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뿌리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전주이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전주이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통계청 조사에서 김해, 김씨, 밀양박 씨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본관 성씨로 263만 1643명으로 조사되었죠. 다음 조사는 2030년도에 조사가 실시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전주이시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주이시의 시조는 누구인가요? 앞에서 말했죠. 전주이시의 시조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성계가 아니고 이한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한은 신라시대 활동한 인물로 높은 관직인 사공을 지냈다고 하네요. 국가유산청의 조경묘 자료에서도 전주이시의 시조를 이한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신라 때 사공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곳이 바로 전주에 있는 경기전 뒤편의 조경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조선 왕실의 족보와 기록은 후대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한이 살았던 신라시대의 모든 사실이 현대의 역사 기록처럼 자세하게 남아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따라서 전주이시의 초기 계보는 후대의 족보와 왕실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한에서 시작된 전주이시는 대대로 전주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 집안으로 설명되고요. 그래서 본관도 전주가 되었답니다. 전주는 조선 왕조가 일어난 뒤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라 왕실의 고향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를 풍패지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풍패는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에서 유래한 말로 왕조를 세운 사람의 고향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본향이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 역시 조선 왕조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한에서 이성계까지 어떻게 왕가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전주이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목조 이안사입니다. 이안사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이고요.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안사의 집안은 대대로 전주에서 살던 지방 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새로 부임한 관리와 이안사 집안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안사는 결국 전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 뒤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고 다시 함경도 지역으로 옮겨갔고요. 훗날 원나라의 지배지역인 간도 일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게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이주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주이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한사의 후손들이 북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조선을 건국하기 때문이라네요. 바로 이한사의 정손자인 환조 이자춘과 그의 아들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 등을 물리치고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죠. 특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친 뒤에 전주에 들러 종친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날 전주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인 오목대랍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전주이시는 왕가가 되었다는 유래인데요. 고려말 정치가 크게 혼란해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성계입니다. 1392년 이성계는 고려를 대신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정하죠. 이때부터 전주이시는 단순한 지방의 유력 가문을 넘어 조선 왕실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 전주이시의 시조는 이성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성계는 중시조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전주이시의 시조는 이한이고 이성계는 그 뒤를 이은 후손 가운데 조선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또 왕을 일반적인 의미의 파조로 삼지 않는 전통도 있거든요. 왕은 특정 집안의 조상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의 어버이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주이시의 수많은 분파를 살펴보면 이성계의 아들인 대군이나 군을 파조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것은 전주이시의 분파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전주이시는 몇 개의 파로 나뉘었을까요? 전주이시의 분파 숫자는 자료와 집계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는 120개 또는 122개 파로 설명하기도 하고 조선 왕실 후손 가운데 실제 종회가 조직되어 있는 파의 수는 이보다 적게 집계되기도 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2007년 당시 전주이시 대동종려원에 등록된 파종회가 89개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영상에서는 전주이시는 시대에 따라 120개가 넘는 여러 파로 갈라졌고요. 실제 종려원에 등록된 파종회 숫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분파는 크게 세 갈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첫째, 이한사 이전에 갈라진 파. 둘째로는 이한사에서 이성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갈라진 파. 다음 셋째로는 태조 이성계 후 장자와 대군, 군의 후손으로 갈라진 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복잡한 전주이시 계보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음 다섯 번째로 대표적인 전주이시 분파를 한번 볼까요? 전주이시에는 수많은 파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왕자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녕대군파인데요. 양녕대군은 태종의 장남으로 세종대왕의 형이죠. 다음은 효령대군파입니다. 효령대군 역시 태종의 아들로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세종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여러 파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광평대군파, 임영대군파, 금성대군파, 영웅대군파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세종의 후손 가운데 밀성군파도 크게 번성한 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정종의 후손에서 덕천군파 등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에서는 왕 한 사람에게서만 후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왕의 여러 왕자와 왕손에게서 각각 계통이 갈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주이시의 족보를 펼쳐보면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 같았고도 말하죠. 뿌리는 이한이고 굵은 줄기는 목조 이한사와 태조 이성계로 이어지고 수많은 큰 가지가 왕자와 대군, 군의 이름으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럼 전주이시와 관련된 재밌는 설화도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전주이시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설화인데요. 특히 목조 이한사가 전주를 떠나게 된 이야기는 전주 지역의 여러 형태로 전해집니다. 전주에는 이한사가 살았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목대가 있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한사가 전주의 관청 관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전주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설화에서는 이한사가 사랑하는 기생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하는데요. 진실은 뭐가 진실인지 모르죠. 또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후대의 설화가 섞여 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실제 역사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라고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에게도 역사와 전설을 혼돈하지 않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또 이목대와 오목대 주변에는 이한사와 이시왕조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민간 설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훗날 왕조를 세운 집안의 탄생과 이동에 특별한 하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나 바위, 산과 같은 자연물에도 왕기가 서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붙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선 왕조가 세워진 뒤 사람들이 왕실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다음 7번째로 전주에서 만나는 전주이시의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주에 가면 전주이시와 조선 왕실의 역사를 직접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1410년에 세워졌고요. 이후 이름이 경기전으로 바뀌었죠. 정유재란 때 불탔지만 1614년에 다시 중건되었고 현재는 전주를 대표하는 조선왕조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전 정전은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경기전 바로 뒤편에는 조경묘가 있는데요. 조경묘는 경주이시 시조 이한과 시조비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771년 영조 때 건립되었죠. 특히 조경묘의 건립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조선 왕조가 수백 년 이어진 뒤 영조가 왕실의 뿌리를 더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시조 이한을 기리는 공간을 전주에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주 건지산에는 조경단이 있잖아요. 조경단은 시조 이한의 묘소로 전해지는 곳을 기념하여 조성된 제단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시조 이한의 정확한 묘소 위치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경단을 설명할 때도 시조 이한의 묘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한 제단,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럼 전주이시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 있을까요? 전주이시의 주요 인물을 한두 사람만 꼽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조선 왕조 자체가 전주이시 왕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태종, 세종, 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영조, 정조, 고종, 순종 등 조선의 역대 왕들이 모두 전주이시랍니다. 하지만 왕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수많은 인물이 나왔죠. 그 가운데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세종대왕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과학과 음악, 농업, 국방 등 여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정조대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조는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왕이 아닌 인물 가운데서도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전주시 사람들이 많은데요. 고려시대에는 무신 정권을 연 이방이 전주시 계통의 인물로 거론됩니다.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전주시 인물로는 초대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이 있고요. 이범석 전 국무총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현재 전 국무총리도 있고요. 전현직 국회의원도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주시 초기 계보는 후대 족보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의 계통을 설명할 때는 사료로 성격을 함께 밝혀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9번째로 전주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전주시 역사를 단순히 왕족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왕족이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한 집안이 전주에서 성장하고 한때는 정치적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삼척과 함경도 등 여러 지역을 거쳐 북방에서 기반을 다지고 몇 대 뒤에 조선을 세우는 왕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한 집안의 운명이 한 세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정조부터의 삶이
결국 자녀와 손자들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족보란 단순히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살았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가족의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주희 씨가 경주희 씨에서 나왔던 말의 진실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재밌는 성씨 이야기 편에도 나오지만 혹자는 전주희 씨가 경주희 씨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경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로 경주희 씨 대종보를 보면 시조 이할평에서 중시조인 소판공 이금영 사이의 실전 세계를 부록으로 수록하면서 중간에 전주희 씨 시조인 이한이라는 이름이 나온답니다. 실제로 세계는 경주 이시에서 분적한 합천 이시의 조선 말기에 발견된 족보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다만 경주 이시 대종회에서는 실전 세계에 대해 조선 말기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알평부터 이금영까지의 36대에 이르는 경주 이시 계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더기로 발견된 점, 또 이희두의 동생으로 진두를 거명하며 두라는 동일 항렬자를 쓰고 있는 점, 동일 항렬자를 쓰는 것은 조선 말기 당시 족보 제작이 유행하면서 정착되었다는 점 등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답니다. 항렬자를 근거로 한 반론의 내용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구분하는 항렬자와 달리 한 형제 사이의 돌림자는 최소한 고려 초기부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지만 고대 계통 36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한국사에서 족보 제작이 대체로 조선 성종 연간 즈음인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점과 웬만한 집안 고려말 조선 초 이전의 세계는 정확하게 상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전주희 씨가 왜 경주희 씨에서 분적했다는 말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희 씨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라시대 이한에서 시작된 가문이 뿌리를 전주에 내리고 목조 이한사를 거쳐 태조 이성계에 이르러 조선을 세운 왕가가 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왕자와 대군, 군의 후손으로 뻗어져 나간 성씨,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전주희 씨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들을 낳고 길렀던 부모와 형제들, 벼슬길에 나섰던 수많은 종친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살아온 수많은 평범한 후손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이후 세대들에게는 성씨와 본관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너는 무슨 본관이냐, 몇 대 손이냐, 할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와 조부모가 어떤 시대에 살아왔고 우리 집안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보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나 문헌은 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을 세운 왕가 전주희 씨의 시조 이한에서 태조 이성계까지, 그리고 수많은 분파와 설화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경주 김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